자, 이슈 포커스 시사 풍향계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 연결돼 있죠. 자, 한동식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인천시의 내년도 산림 규모가 확정됐다고 하죠. 네.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식을 좀 전해주시죠. 네, 인천시의 내년도 예산이 사상 처음 13조 원 넘게 편성됐습니다. 인천시에는 최근 예산결산위원회를 통해 인천시 요구액보다 213억 원 늘어난 13조 1,441억 원으로 내년도 예산을 의결했는데요. 네.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이번에 확정되는 내년도 예산은 올해 당초 예산에 비해서는 10%가량의 1조 1,984억 원이 늘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특히 이제 내년도 예산은 아무래도 이 코로나 감염 사태로 어려운 그 민생 경제 회복, 그리고 또 미래 산업에 집중 투자하기로 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 내년도 예산은 민생 경제 회복과 가까운 미래의 먹거리,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래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하게 됩니다. 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 보증 예산을 149억 원 편성했고요. 또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한 유류비 재정 지원도 47억 원 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보건 의료 지원단 운영 지원과 그리고 지도 감염병 관리 지원단 운영 지원 등 감염병 치료 및 방역을 위한 예산도 늘렸고요. 미래 신성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대폭 증액했습니다. 예. 여기에는 주차는 아니지만 이 구도심의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도 배정하는 등 코로나 장기화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경제 회복에 예산 대부분을 투입했고요. 미래 신산업을 활성화하는 데도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예산을 잘 편성하고 이제 확정하게 되는데, 그런데 매년 예산을 심의를 할 때 꼭 나타나는 뭐 부작용 같은 게 있다고도 하는데요. 어떤 부작용이 나오는 거죠? 네, 매년 이맘때면 그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데요. 예산을 확정하는 데는 나름 절차가 있습니다. 네. 인천시가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로 넘기면 이 각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를 거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을 조정한 후에 그리고 네. 본회의에서 확정하게 되는데요. 예산 확정에 앞서서 예결특위에서 예산을 추가 삭감하거나 다시 살리는 등의 작업을 하는데 이를 개수조정이라고 합니다. 이때 그러니까 이제 그 예결특위에서 이 개수조정을 할 때 꼭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쪽지 예산과 이 셀프 예산입니다. 듣기에도 좀 불편한 이 단어이긴 한데요. 네. 시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예산을 더 가져가기 위해서 몰래 예산을 추가 편성하거나 증액하는 것인데요. 특히 내년에는요, 이 대통령 선거와 이 지방선거가 잇따라 열립니다. 아무래도 지역 유권자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시의원들이 이 앞다퉈 자신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나서게 되면서 이 쪽지 예산과 이 셀프 예산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이게 그 예결특위에서 이 조정하기 전에 이 상임위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 예결특위에서 이제 이렇게 뭐 갑자기 예산을 증액하거나 뭐 삭감되거나 이러다 보니까 상임위 무용론과 함께 예산 편성에 대한 이 권한 침해 이런 논란이 빚기도 합니다. 네. 이 때문에 이제 그 예결특위의 개수조정회의가 그러니까 소위 밀실회의라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다고도 하는데, 어떻게 이에 대한 제도 개선 그 목소리도 높죠? 네, 그렇습니다. 마침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이 어제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수조정회의의 공개를 위한 이 제도 개선 정책건의 진정서를 접수했는데요. 예. 인천경실련의 쪽지 예산과 이 셀프 예산 등으로 예산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이 어려움이 있다는 이 지적과 함께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의회 그 회의 규칙에 이 개수 조정회의의 공개 조항을 신설해야 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 시민들이 알 권리 보장은 물론이고요. 예산 심사의 투명성과 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요. 인천 경실련의 제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이 진정서에는 다양한 이 제안이 담겼는데요. 우선 이 개수조정회의의 공개 조항 신설, 그리고 이 비공개를 하더라도요, 이 영상이나 속기록, 그리고 이 수정조서 등의 이 기록을 남겨서 공개하도록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또 이 개수조정회의를 이 법적 테두리 밖의 이 비공식 회의가 아니라 소위위원회로 명확히 규정해서 책임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이런 이제 주장인데요. 인천경실련은 시의회 오는 20일까지 진정서에 대한 회신을 요구한 것과 함께요. 시의회 스스로가 이 개수조정회의의 공개를 천명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개수조정회의 비공개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는 이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지적도 있고요. 그리고 또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시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게 혹시 다른 기관에서도 개수조정회의를 공개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네, 이 서울시의회는요, 지난 2019년 이 자정노력 결의안을 채택해서 자료로 이 개수조정회의 결과를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또 이 경기도 과천시의회는요, 조례를 개정해 2019년 12월부터 이 개수조정회의 전체 과정을 실시간 영상으로 공개하고 있고요. 또 이 국회도요, 이 개수조정회의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2000년 예산안 조정 소위 개수조정 소위라고 있었는데요. 예산안 조정 소위의 속기록을 공개하기 시작했고요. 2006년부터는 아예 이 국회법을 개정해서 모든 소위의 속기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국회와 과천시의회는요, 법과 조례를 개정해서 관행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던 개수조정회의의 공개를 제도화했는데요. 인천시의회도 좀 늦기는 했지만 예산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이 공개 천명과 함께 이를 제도화하는 등 이 시대 정신에 맞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시 예산 책정이라는 게 이제 시민들을 위한 예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심사의 투명성 그리고 공정성은 당연히 확보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네, 이 결과만이 아니라 이 과정의 투명성도 우리가 좀 봐야 된다는 거죠. 거죠. 네.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고 또 내일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국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슈 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이었습니다.